이 고등법원에서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파기한 송심 8차 재판이 열립니다. 정준영 판사는 준법감시를 내세워서 이재용에게 실형을 면해주려 꼼수를 부리는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심리위원 진술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이재용에게 실형을 면해주기 위한 요식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노동당, 사회변형 노동자당, 삼성 피해자 공동투쟁, 헬조선 변혁 전국 추진이, 현장 실천 사회번역 노동자 전선, 이렇게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이재용 구속, 정준영 사퇴, 준법감시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참석한 동지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작하면서 민중을 해야겠습니다. 올해가 전태일 열사 50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금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새기며 초대형 사기범죄자, 삼성 범죄집단의 우두머리 이재용 실형과 적폐판사 정준영을 위시한 부패사법부 해체를 위한 투쟁의 결의를 다지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님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나부려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예, 다음은 오늘 참가한 동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동당의 현린 대표님과 당원들 오셨습니다. 사회변혁 노동자당 김태현 대표님과 동지들 오셨습니다. 삼성 피해자 공동투쟁 방승아 과천철대위원장님과 보안모 박삼재 공동대표님 외 동지들 오셨습니다. 헬조선 변혁추진위원회 김승호
오셨습니다. 예, 다음은 첫 번째 규탄 연설입니다. 노동당의 현민 대표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동당 대표 현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이유 아마 오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단순히 이번 재판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또 문제입니다만은 그걸 떠나서 이른바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이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별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젤공화국이고 또 하나가 삼성공화국입니다. 박근혜 퇴진 운동한다면서 3년 전, 4년 전 우리 광화문 광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싸워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면서 그렇게 싸웠는데 그 이후에도 이 체제 여전히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하루에 6명에서 7명은 일하다가 죽어가고 있고 정부는 여전히 자본들에게 공적 자금을 투여해서 구조조정들을 단행하면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우리가 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외치면서 싸웠을 때 단순히 박근혜만 감옥에 넣자는 게 목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박근혜와 함께 감옥에 들어갔던 이재용은 어느새 다시 감옥 밖을 나와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아주 자유롭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산젤공화국에서 삼성공화국에서 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용은 여전히 지금 활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성이라는 하나의 대자본이, 하나의 재벌이, 하나의 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그게 과연 공화국이겠습니까? 대통령이 여러 번 바뀌고 국회가 여러 번 교체되고 심지어 사법부의 수장들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도 재벌들은 건재합니다. 제 아무리 부정을 하고 제 아무리 착취를 해도 집행유예면 얼마든지 다시 거리로 나와서 자신들이 하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삼성공화국 자본주의 체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지금 걱정해야 될 것은 이재용의 안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해고의 위험 속에서 거리에서 제대로 악소리도 내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의 안부를 걱정해야 하고 그들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법원 앞에 와서 검사들이 해야 할 일까지 우리가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같이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경제체제가 그리고 사업체제가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지금 현재 이재용 면죄부에 구실이 되고 있는 준법 감시제도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회복적인 사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저 징계만 하고 처벌만 하면 다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감형을 해주고 화해를 하고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른바 준법 감시제도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의 회복인지, 원래 어디로 돌아가자는 것이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재벌이 지배하는 사회, 노동자가 착취당하고 악소리 내지 못하고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사회, 그리고 거기에서 그 세상에서 이재용 같은 자본가가 1년에 수천조의 부당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로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노동자 민중은 단호하게 그런 사회로의 회복을, 그런 시대로의 회복을 거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4년 전 박근혜 퇴진과 함께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면서 싸웠을 때 우리가 바랬던 것이고 요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재판부는 회복적 사법이라고 할 때 그 회복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제대로 인지하시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회복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번 노동당 현인 대표님 힘찬 박수 보내겠습니다. 예, 다음은 사회변협 노동자당 김태현 대표님의 규탄 연설을 힘찬 박수로 듣겠습니다. 오늘 요 법원의 고등법원에서는 삼성재벌 3대 총수 이재용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대로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해괴한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니, 재판이라 하면은 범죄자에 대해서, 범죄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따지고 그게 따라서 응당한 처벌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다루는 게 재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도대체 준법감시위원회라고 하는 이재용의 현재까지 범죄와 관계없는 그런 사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재판을 저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도 이러저러한 일로 재판을 좀 받아봤습니다만은 법정에서 이러이러한 어필을 하려고 그러면 판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건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런 해괴한 재판, 범죄자의 범죄 행위를 다루는 게 아니라 범죄자를 풀어줄 방법을 다루는 재판은 어느 역사에서도 어느 사회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해괴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지지하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 한 번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이 재판부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삼성재벌의 세습에 재판부가 대를 이어서 이런 짓을 해왔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9년, 지난 2009년에도 대법원이 얼마 전에 죽었다 그러죠. 2대 총수 삼성 이건희의 3대 세습을 위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마찬가지로 고등법원에 파기환송심으로 넘겼습니다. 근데 그 고법에서 이건희를 풀어주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 노름을 한 것,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범죄 수익이 50억 원이 안 되게 조작해가지고 이건희를 풀어줬습니다. 만약에 2009년에 이 사법부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재판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지난 2016년, 2017년 재벌에 의한, 박근혜에 의한 국정농단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대를 위한 재벌 총수들의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 민중, 철거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은 줄어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재판을, 역사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양성태 대법원장의 사법부 농단이 드러나고 했지만은 사법부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사법부 곳곳에 틀어앉은 이 정준영과 같은 삼성 장학생들이 재벌 체제를 옹호하고 있고, 노동자 민중의 피땀을 쥐어짜고 탄압하는 재벌 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장난을 오늘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재정당 단체들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사법부는 이 천인공노할 장난을 중단하고 이대영을 구속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장난질 치는 사법부 내 삼성 장학생들은 법복을 벗고 사법부를 떠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삼성 피해자 공동투쟁 과천철대위 방사위원장님 모시고 규탄 연설 듣겠습니다. 예, 저는 철거민입니다. 법 없이도 살던 사람이 길바닥에서 16년을 보냈습니다. 삼성물산의 과천 재건축으로 맨몸뚱이로 쫓겨나서 과천시청과 저 강남에 있는 삼성 본관을 전전긍긍하게 돌아다니면서 16년을 한맺히게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의 악행을 직접 겪은 산 증인입니다. 지금도 삼성의 온갖 불법적인 노동자 탄압이나 개발 현장의 철거민 탄압, 온갖 생존권을 말살하는 그런 삼성 같은 그 대기업의 피해자들이 지금 삼성 본관 앞에서 얼마나 피배치게 절절하게 투쟁하고 있는지 이정희는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정희처럼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정희처럼 권력에 뇌물을 쳐주고 노력하지 않은 대가를 막대하게 뱃속까지 채우면서 양심 없이 살아서 철거민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맨몸뚱이로 쫓겨났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게 법의 잣대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맨몸뚱이로 쫓겨나도 이곳에 가도 내 책임이 아니고 저곳에 가도 내 책임이 아니고 피해자는 너무나 많은데 피해를 준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삼성은 막대한 이득을 취했고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땐 온갖 폭력 만행과 고소고발로 우리 인생을 정말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얘기했죠. 55세 투쟁하시는 분이 70세가 되었고 40대 투쟁한 사람은 50 중반이 넘었고 그 중에 한 명은 30대 초반에 결혼도 못하고 생존권 투쟁을 하다가 삼성에게 온갖 폭력 만행에 두들겨 맞고 지금 시골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과천 철거민에게 그동안 삼성이 했던 건 법과 원칙과 도덕 경영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도덕 경영 했겠습니까? 삼성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주주총회를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남의 주식을 양도받아서 주주총회 가서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삼성이 주장하는 게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하면에 도덕과 상생, 화합, 사회적인 책임을 너무 많이 했다고 자랑질하는 2020년 삼성물산의 주주총회를 보면서 참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삼성 이정희가 반성한다고요? 그 사람은 반성이 뭔지 모릅니다. 법 앞에는 철거민이나 노동자나 해고자나 그 누구도 평등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평등했으면 서 있겠습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삼성에게 온갖 고소고발 당해 수없이
수없이 법정에 다닐 때마다 판사님이 그러한 목소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16년에 그 투쟁이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은 아프지만 이 나라 법은 엄중함으로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처벌의 잣대가 이 공평 정대해야 될 이 법이 왜 이종이라고 틀립니까? 오히려 더 큰 죄를 지었고 더 엄중한 잣대로 처벌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나라 대통령마다 삼성과 연루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정경유착에 아주 가장 깊숙이 개입되는 게 삼성이고 이 코로나 사태보다 가장 더 위험한 게 이정이나 이건희 그 일가가 아닙니까? 우리는 아는데 왜 판사는 모릅니까? 모르면서 죄 짓는 건 안타깝긴 하고 불쌍이라던 거지요. 왜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더 철저하게 엄중해야 될 자들이 알면서 도둑놈보다 더 나쁜 짓을 한단 말입니까? 이래서는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철거민도 해고자도 많은 피해자들도 암보험 피해자들도 삼성이 정말 기업 가치를 생각하고 상생을 이야기하고 도덕적 양심을 따진다면 이런 사태는 없습니다. 사죄한다고 하고 과거 건을 전혀 청산하지 않고 판사들이 어떻게라도 이정희를 봐주려고 준법감시원을 만들었는데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짓밟힐 때 노동자들이 짓밟힐 때 뭐 하나 법제화 시키려고 하면 제대로 통과 한번 되는 꼬라지를 못 받습니다. 근데 이정희로 해서는 일사천리로 참 잘도 돌아가더라고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 후대에도 이거는 정말 자자손손 참으로 심각한 비판을 받을 일이고 세상에 더 이상 이렇게 돌아가면 이 땅은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돈의 환장에서 16년을 투쟁한 게 아닙니다. 삼성이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양아치 기업인지 철저하게 알았기에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16년을 싸워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판검사들이 스스로 알아서 철저하게 이정희를 엄벌을 처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잘못된 일을 벌리지 못하도록 제대로 좀 본보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제대로 처벌하고 억울한 처벌이 아니라 제대로 처벌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누구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희망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섰습니다. 제발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철저하게 이정희를 심판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또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예, 다음은 삼성생명 암보험 피해자들입니다. 보험모의 박삼재 대표님을 모시고 규탄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암 환자입니다. 또한 저와 함께 삼성생명 앞에서 329일째 폐쇄된 고객센터에서 감금된 것이나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는 암 환자 4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329일째 그곳에서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암 환자들이 길거리에서 덥고 추운 날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암 환자가 돼서 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했을 때 많은 보험사들이 암요양병원에서의 치료가 암의 치료가 아니라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투쟁이 시작됐고 금융감독원에서조차도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각 보험사에게 지급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보험사들은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삼성생명만큼은 내부 규정을 들먹이면서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삼성생명에게 중징계가 결정이 내려졌고 1년 동안 금융사업에 대해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여전히
내부 규정을 들먹이며 지급권고는 지급권고고 또한 중징계는 중징계일 뿐이라면서 여전히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은 지난 5월 대국민 사과라는 명목으로 기습적으로 사과랍시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준법 윤리 경영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지금 6개월이 흘러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층 고객센터에서 폐쇄된 고객센터에서 투쟁하고 있는 10명 이상의 암 환자들에게 14억에 16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여전히 간접 강제를 신청했고 곧 집행하겠다라고 정보관을 통해서 그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우리는 이재용 재판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정준영 판사를 통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고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의 정부 경영을 감시, 감독하도록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하면서 잘 해보라고 정준영 판사가 있지도 않은, 전 세계에 있지도 않은 그런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전히 삼성은 암보험 피해자들에게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할 뿐더러 삼성 SDS와 삼성의 생명 간의 부당 내부 거래가 또한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준법감시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내부 거래, 삼성생명 중징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물론 보안모에서 중감위에다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조사해달라고 서면으로 요청도 했고 많은 요구를 했지만 중감위는 자기네 권한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무시를 했고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재용을 과연 제대로 법에서 판결할 수 있을지가 정말 의문입니다. 우리는 80년대 후반에 지강원과 그 사람들이 탈주범들이 했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여러분들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전두환 동생이 확인된 금액만 76억 이상의 횡령을 해서 7년형을 법에서 내렸는데 그때 당시 자전거 한 대 훔치면 얼마 판결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자전거 한 대 훔치면 13년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76억, 그때 당시에 76억 어마어마한 큰 금액을 확인된 금액만 76억을 횡령했다라고 법에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7년형밖에 내리지 않았고 그나마도 3년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때 7년형 판결을 받은 전두환 동생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30년 전에 일들이 2020년인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용은 기존 권력에게 엄청난 금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그 대통령들은, 전직 대통령들은 감옥에 가서 지금 죗값을 치르고 있는데 이재용은 여전히 어쩔 수 없는 뇌물 공여다라고 하면서 300명 아니 400명에 달하는 변호사를 대동하면서 지금 법을 피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정말 평범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법의 잣대를 엄중하게 대면서 이렇게 무거운 죄를 지고
이재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죄를 내리려고 대법원이 법조인들이 온갖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대법원에 상訴했을 때 대법원은 그 내용조차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삼성생명의 죄가 차고도 넘치는데 대법원은 그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고 암 환자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삼성 관계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법에서 져본 적이 없다라고. 이 말뜻에 삼성의 막강한 힘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재용은 반드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받아야 되고, 그 정의로운 판단이 돈 많은 경제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아니라 정말 누구에게나, 대한민국 누구에게나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서 반드시 구속돼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해조선 변혁추진위원회 김승호 지도위원님을 모시고 규탄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승호입니다. 좀 좋은 말씀 계속 듣느라고 좀 지루한 것 같아서 구호 하나 같이 외치고 제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끝에 말만 복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정농단 공범 이재용을 중형에 처하라! 이재용의 실형 면제해 주려는 정주정 판사는 법복을 벗어라! 이재용의 실형 면해주기 위해 급조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해체하라! 제가 지난 11월 달에 제가 몸담고 있는 전태일 노동대학의 3학년 졸업 예정자들과 함께 제주 4.3 역사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정투쟁 현장에 있는 평화센터에서 묵었는데요. 그 평화센터에 계시는 신도회 회장님으로부터 투쟁 현황과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그때도 정말 머리에 와 팍 박히는 것 같았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본인도 이렇게까지 정권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그동안은 미처 몰랐다. 싸우면서 배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 지난 5월 이재용이 갑자기 무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건 알맹이가 없는 사기극이었기 때문에 번개 모임을 해가지고 삼성 타운에서 우리 동지들 몇 명이 규탄 집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서부터 한 반년 가까이 이재용을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계속 투쟁을 해왔는데요. 나름대로 그 투쟁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에서 좋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좀 반복되는 감은 있습니다만은 우리 말에 젊은 세대들이 하는 말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참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이 싸움을 해보니까 정치 권력 위에 재벌 권력이 있습니다. 정치 권력 위에 삼성 권력이 있습니다. 도대체 한번 보십시오. 어떤 정당이나 어떤 정치 조직이 지금 이재용이 석방돼서 활개 치고 다니는 건 잘못됐다. 감옥에 가야 된다. 감옥에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최소 5년 최대 무기징역에 중형에 처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까? 전부 다 재벌과
삼성을 뒷바라해주는 수독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저는 생생하게 알게 됐고 깨닫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재용 재판 2심이 끝났을 때 여기 서울고등법원 정영식 판사라는 자가 무슨 승계 사안은 없었다, 뇌물은 36억밖에 안 된다, 박근혜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낸 거지 내고 싶어 낸 게 아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가지고 이재용을 풀어줬을 때, 야, 이거 정영식이 진짜 웃기는 판사구나, 이거 진짜 우병우만 법비인 줄 알았더니 여기 법비가 또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알아보니까 파기환송심 하는 정준영 판사는 그 못지않은 법비고요, 뿐만 아니라 그 재판부 기피 신청한 특검이 한 거 기각시킨 배준현 부장판사 여기 그자도 조금도 다르지 않은 법비고요, 저 건너 대법원에 있는 뭐 진보 판사라고 하는 노정희 대법관도 똑같이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시켰고요, 편파 재판에 증거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정준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아, 이 나라 사법부는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라 주요한 요직에 전부 재벌의 앞잡이, 삼성의 앞잡이들이 지키고 앉아가지고 자본과 재벌의 이익을 옹호하고 그들을 옹호하고 그 대신에 뭐 은퇴하고 난 다음에 퇴직하고 난 다음에 무슨 한자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법비들의 소굴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삼성이 나쁘다는 거야 더 긴 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단순히 이재용 구속되는 것만을 위해서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구속 처분하라고 중형에 처하라고 촉구하지만 그 촉구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만약에 정말 파기환송심이 또 이재용에 대해서 면접으로 준다면 그때 우리는 삼성재벌 해체와 더불어 수구 부패 사법 해체를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해체하겠습니까? 안 하면 우리가 노동자 민중이 들고 일어나서 혁명을 해서 민중 권력을 세워가지고 반드시 그것을 관철시켜야 됐다는 결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는 거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들 잘 보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규탄 연설입니다. 현장 실천, 사회변혁, 노동자 전선, 김영계 대표님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노동전선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법원 앞에 섰지만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 박근혜 국정농단에 의한 또 재벌체제와 결합된 기만적인 박근혜 국정농단에 맞선 촛불 항쟁을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게 나라 나라고 외치고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 또 재벌체제를 바르게 잡아서 노동자 민중이 좀 더 살만한 나라 그런 것들을 원했지만은 과연 무엇이 변했는지 이 찬바람 맞으면서 촛불 들었던 시민들에게 정말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용 재판 그 국정농단 사태 적폐청산을 거꾸로 역사를 되돌리는 사건이라는 것들을 오늘 이재용 재판에 대해서 급한 모습을 이 법원에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에 따라서 사법정의로 제대로 처벌될 때 국민들은 법원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농단 속에서 어떤 재벌 총수 하나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이 과연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걸맞는 그런 민주주의가 서 있는가 우리 국민들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가 재벌총수 이재용 비서실이나 할 법한 그러한 짓거리를 5천만 국민이 바라보는 앞에서 지금 오히려 법을 통해서 죄를 사해주는 기만적인 재판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수많은 국민들은 분노를 참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재벌 총수 비서실 지시나 하는 것들이 과연 이 대한민국에서 있다는 것들이 과연 말이나 됩니까? 여기에 우리가 침묵할 수 있습니까? 특히 우리 언론 여러분, 이런 사회로는 우리 한국 사회의 비전이 결코 없습니다. 이미 노동자 민중의당 또 국가 권력에 국민들의 피로 지원한 삼성이 만지 삼성재벌 총수의 것이냐, 그리고 정치와 사법 권력이 이 재벌 총수를 위해서 이 백주전에서의 재벌 총수 구하기에 나서는 이 부끄러운 이 현장 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 5천만 국민에게 언론들이 속속들이 용기를 가지시고 알려주셨으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세계 코로나 사태로 인한 팬데믹, 그리고 자본주의가 겪을 수밖에 없는 주기적 공황 속에서 국가의 자본에 대한 개입은 또 지켜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세계 경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치 권력이 국가 권력이 자본의 지팡이가 되어줘서 재벌이 견뎌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경제정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온 국민의 피와 땀으로 쌓은 그런 독점 대기업들을 국민의 것으로 전환시키고 그동안 수없는 죄를 저지르고 민중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던 이 재벌과 정치권에게 이 거리를 끊고 노동자 민중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치개혁, 경제개혁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박근혜 국정농단을 통해서 뚫었던 바로 촛불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지팡이는 재벌 총수의 위기를 덮어주고 넘어지는 것을 잡아주는 지팡이가 아니라 사법정의로서 헌법에 기반해서 그것이 오히려 범죄자 이재용의 해초리를 들었을 때 노동자 민중이 잠시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만적이고 사기적인 법원의 이재용 교황이 재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다시 한번 노동자 민중을 기반하는 그런 결과가 누적됐을 때 그 심판은 지난 우리가 직선제경 투쟁, 18구 노동자 대투쟁 이런 걸 통해서 사법부에 대한 개혁을 요구했듯이 다시 한번 이 오늘 재판 결과에 따라 사법부는 죽고 다시 민중이 바로잡는 그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사법부에 대한 준엄한 투쟁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헬조선 변혁 전국추진위원회 차강호 동지가 낭독하겠습니다.